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엔 건강이 담겨 있는 법. 약이 되는 음식을 먹는 것이야말로 곧 병을 예방하는 길이다. 건강은 물론 입에도 즐거운 음식이야말로 최고의 힐링. 자연에서 얻은 약선 음식으로 사람들의 발길을 모으는 곳이 있다는데, 통도사로 유명한 경남 양산에서 건강을 선물하는 한국의 밥상을 만나보자. 부산, 울산과 함께 경상남도를 대표하는 도시 양산. 최근 들어 물금 신도시를 중심으로 교통과 교육, 문화가 발달, 경남의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는데,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곳곳에 숨어있는 관광 명소는 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도 점점 늘고 있다. 유명 사찰이 있는 곳답게 약선 요리가 발달해온 양산. 여기서 약선 요리란 식재료에 있는 각종 독성을 빼낸 후 사람마다 각기 다른 체질을 고려해 알맞게 섭취했을 때 약이 되는 음식을 뜻하는데, 조선 왕가에서 전해 내려오는 건강 비법으로도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양산에 뿌리 내려온 정통 약선 요리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경남 양산시 천성산 홍룡폭포 입구에 위치한 약선 요리 전문점. 고즈넉한 시골의 풍경을 그대로 품고 있는 이곳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00개의 식당 가운데 하나다. 더불어 약초 전문가이자 약선 요리 분야의 1호 명인 권민경 선생이 직접 운영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매일 아침 직접 키운 산야초를 채취해 음식을 만드는 명인. 자연에서 얻은 식재료를 건강하게 요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몸을 지키는 최고의 비법이라고 말한다. 약선 요리라는 거는 모든 식재료를 해독을 해서 오염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음식을 만든다 하면은, 요리를 한다면은 산소가 많아져요. 예. 그러면은 그 산소, 우리 먹는 산소를 많이 먹어야 체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 속에 산소가 없으면 몸이 냉해지잖아,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냉하면은 이제 우리 암이라든지 성인병이 오겠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약초를 연구해온 명인. 요즘도 가까운 천성산에 올라 다양한 산야초를 채취하는 것은 물론 앞마당에서 직접 약초를 키우기도 한다. 컨트롤 이런 거는 간에도 좋지만 위장에도 좋아요, 이게. 그리고 기린초, 이거는 신경 안정제. 사람이 신경 발작 일으킬 때 이거 뿌리도 삶아서 먹고 이제 분절을 해서 먹어야 되지만은, 이렇게 꽃 피기 전에 꽃 몽골이가 졌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튀겨가지고 우리가 먹어도 좋아요. 네. 양지바른 산기슭에서 자라는 큰조롱과 돌나물과에 속하는 기린초, 위장을 편하게 하고 강장작용을 도와준다. 꿀풀이라고도 불리는 하고초는 갑상선이나 부인병 질환에 도움이 되고, 알싸한 맛으로 유명한 박하는 머리와 눈을 맑게 해주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고로쇠는 골절이나 관절염에 좋으며, 우리나라의 국화인 무궁화도 해독작용을 가진 약초 중 하나다. 요즘 독초가 또 있거든요. 독초는 5월달부터 지금 피기 시작하거든요. 나오기 시작하는데 5월달에는 정말 이런 걸 잘못 먹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식물 도감 같은 거 보고 그 남들이 얼쭉 다 알만한 거, 그런 걸 내가 이제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큰 초롱 같은 거, 이런 하고초는 우리가 다 누구나 알기 때문에 된데, 이런 기린초도 꽃이 피면 먹으면 또 안 돼. 그 요때 몽골이 질 때 이 또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되고 한두 개 정도.
음양의 조화를 이루는 자연의 이치상, 약초 옆엔 늘 독초가 자라는 법. 각각의 종류와 복용 시기를 제대로 알고 먹어야 뜻하지 않은 해를 피할 수 있다. 요거를 이제 요리를 할 테니까 튀김을 할 겁니다. 요거 가지고 튀김을 해가지고 사부사부 소스에다 찍어 먹는 거. 예. 그 소스도 이제 약초물로 해가지고 찍어 먹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랫동안 약초 연구를 통해 다양한 요리를 개발해온 권민경 명인. 이제 그의 손맛에 빠져볼 차례다. 그런데 요리에 들어가기 전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갓 채취해온 약초를 그대로 물에 담그는 명인. 이때 쓰이는 물은 산야초를 말려 차처럼 끓여낸 것이다. 이렇게 살아있을 때, 그 자체에 있을 때는 얘들이 그냥 그대로 독성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사람 손으로 꺾을 때 얘는 생명이기 때문에 독을 뿜어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쓴맛이 굉장히 많이 나요. 그러면은 이런 이런 약초물을 가지고 약초를 갖다 이렇게 물을 이렇게 끓이거든요. 끓여서 이렇게 담그면은 이렇게 올리면은 얘들이 약초물이 쓴맛을 전부 다 해독을 시켜요. 중화를 시켜. 이렇게 10분 정도 약초물에 담가두면 약초의 독성은 빠지고 약효는 배가 된다. 충분히 해독이 된 약초는 그대로 건져 물기를 말린 다음 요리에 쓰는데, 시간이 부족할 땐 깨끗한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준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요리는 약초 튀김. 물기를 완전히 뺀 박하에 밀가루 반죽옷을 입힌 후 팔팔 끓는 기름에 튀겨주면 된다. 이때의 관건은 튀김옷을 되도록 얇게 입히는 것. 박하 본연의 향은 그대로 살리고 바삭함을 더하니 맛이 더욱 좋다. 이제 우리가 아까 우리 박하 뜯은 거거든요. 박하의 알싸한 향과 튀김옷의 고소함이 한데 어우러지는 맛.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는다. 이거 안 먹어보면 몰라요. 진짜 맛있어. 제가 개발한 게 한 800여 가지 됩니다. 음식이. 한 2,000가지 정도 개발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양한 종류의 약초를 밑천 삼아 끊임없이 새로운 요리를 개발해온 명인. 맛을 내는 비결은 따로 있다. 예, 이제 우리 음양 오행 효소 숙성시. 커다란 항아리에 가득 담아놓은 생약 효소. 5월 단오 이내에 채취한 50여 가지의 약초를 6개월간 발효시키고 2년 6개월 동안 숙성시켜 만든 천연 조미료인데, 시간과 정성으로 빚은 보약이나 다름없다. 봄에 25가지, 여름에 20가지, 가을에 5가지. 이래서 50가지를 맞춰요. 우리 인체가 음양오행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먹는 것도 음양오행의 궁합을 맞춰서 먹게 되면은 건강하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음양오행을 갖다 맞추는 거죠. 생약 효소는 약초의 열매로 만든 것과 잎으로 만든 것으로 구분되는데, 유산균이 살아있는 열매 효소는 무침 요리에 넣고 잎으로 만든 효소는 장아찌를 담글 때 쓴다. 효소뿐 아니라 막장도 이 집의 자랑. 약초와 함께 발효시켜 3년 정도 묵힌 것으로 더욱 깊은 맛이 난다. 이 효실이 진짜 재산이시겠어요? 저희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동안 묵히면 묵힐수록 약성이 더 강해진다고 봐야 돼요. 제가 연구한 건 전부 약초 잎이거든. 약초 열매, 약초 꽃. 이렇다 보니까 그것이 오래 숙성되면 숙성될수록 더 좋아요. 그래서 이런 효소도 그렇지만 아까 막장 같은 거는 보통 3년 이상 숙성이 저기 5년 된 거거든요. 저렇게 해서 숙성을 하게 되면은 그 콩에서 약성이 다 나와가지고 굉장히 맛도 맛이지만은 찰지게 만들어요. 자연에서 얻은 산야초로 차린 약선 밥상. 24절기는 물론 음양의 조화까지 고려한 음식 구성으로 현대인들의 지친 몸을 달래주는 귀한 상차림이다. 더덕, 당귀, 하수오 등 9가지 약초를 맛볼 수 있는 장수 약초쌈과 유자 드레싱과 매실액의 맛이 진하게 느껴지는 산야초 효소무침, 그리고 콩고기에 살짝 매콤한 당면이 어우러진 콩고기 잡채와 유황오리 떡갈비, 담백해서 한층 건강한 맛이 느껴지는 대하찜까지. 눈과 입이 즐겁고 건강은 덤으로 챙길 수 있는 명품 밥상이다. 이걸 꼭 내가 이 약선을 이렇게 연구해서 돈을 많이 벌어봐야 되겠다는 그 욕심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 연구한 걸 이제 사람들이 드시고 건강해진다면은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그래서 환자들이나 이렇게 와서 이렇게 문의할 때 저는 가르쳐 주거든요. 이런 걸 이렇게 해서 드시면은 좋아질 거다. 그럼 그분이 일단은 드시고 와서 또 문의할 때 좋아졌을 때 그때 그 마음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너무 기쁘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게 내가 힘 닿는 날까지는 계속 연구를 할 것이다. 양산이 자랑하는 약선 요리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하북면에 자리하고 있는 한 음식점. 우리나라 최초의 산삼 요리 전문점으로 유명하다. 최근 산양 산삼의 재배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산삼 요리가 가능해진 것인데 그 중심에 권후진 요리 전문가가 있다. 산삼이라고 생각하면 보통 사람들 다 비싸다고 생각해요. 비싸기도 하고 이제 좀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 산양 산삼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자연삼은 아니에요. 이제 자연삼의 어떤 씨를 깊은 산 속에 박달나무나 온나무가 좀 그늘진 곳에서 이렇게 좀 수확을 하는 산삼을 이제 산양 산삼이라고 하는데 이 모양 자체도 보면 좀 자연삼에 가까워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또 이제 수확을 하다 보니까 가격대도 보면 이제는 그렇게 자연삼처럼 비싸지는 않아요. 비싸지는 않지만 이제 사람들 생각하기에 이제 산양 산삼이라고 말만 해도 저 음식은 비쌀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산양 산삼을 재배하기 시작한 것은 600여 년 전부터. 고려 말기 신만이들이 산삼의 씨앗을 채취해 깊은 산에 뿌려놓았다가 자신의 후손들만 캘 수 있도록 한 것에서 유래된 것이다. 인삼이나 산삼이나 더덕이나 이런 부분은 똑같은 사포닌 성분을 가지고 있지만 또 그 성분에 따라서 같은 사포닌인데도 역할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산삼은 이렇게 이제 뿌리가 이제 좀 가늘게 되어 있고 뿌리 부분에 이제 잔잎 자체가 이렇게 온전히 살아 있는 게 좋다고 볼 수 있고요. 보통 이제 산삼은 우리가 이제 몸통만 효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뿌리 밑에 이렇게 이제 잔틀 이런 부분에 모든 효능이 거의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산과 비교해도 그 맛과 영양면에서 부족함이 없다는 산양 산삼. 깊은 산속 그늘지고 습기가 많은 곳에서 잘 자라는데 그 키는 보통 60cm 정도가 된다. 보통 4년 정도 지났을 때 연한 녹색의 꽃을 피우며 붉은 열매를 맺는 것이 특징. 잘 알려져 있듯 항암작용은 물론
피의 흐름을 좋게 하고 심장과 간의 기능을 보완해주는 약초다. 요즘에 이제 또 음식 흐름이 로컬 푸드다 보니까 그런 이제 자연에서 나오는 이제 좀 좋은 재료를 이용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건강한 느낌을 좀 주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 이제 많은 음식 흐름이 있는데 그 음식 흐름 속에서도 이제는 이제 산삼이나 이런 더덕같이 좀 몸에 좋은 성분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걸 좀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알리기 위해서 이 산삼 요리를 이렇게 개발하게 됐습니다. 산양산삼의 영양을 고스란히 담아낸 음식들이 궁금한데 가장 첫손에 꼽히는 요리는 바로 랍스터 오리 해신탕이다. 랍스터 오리 해신탕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이제 산삼 오리 백숙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산삼 오리 백숙이 완성이 되어야지 랍스터와 이제 해물을 이어서 이제 랍스터 오리 해신탕이 되거든요. 한 가지 요리에 쓰이는 것이라곤 믿기 어려울 만큼 화려한 식재료들. 건강하게 키운 오리를 시작으로 전복, 대하, 그리고 랍스터까지 귀하지 않은 것이 없다. 여기에 살아있는 문어와 산양산삼, 그리고 10여 가지의 건강한 약재가 들어간다. 재료가 준비되면 본격적인 요리에 들어갈 시간. 먼저 내장을 빼서 깨끗이 씻은 오리고기에 엄나무와 산양산삼 등을 넣어 솥에 안친다. 약재도 십전대부 약재거든요. 이 십전대부 약재를 이제 저희가 이렇게 주머니를 만들어서 넣을 겁니다. 여기에 오리 특유의 잡냄새를 없애고 부족한 영양을 채우기 위해 십전대보 약재도 함께 넣어 끓인다. 저희는 이제 보통 불에 올려서 한 38분 정도 이게 여기에서 이제 익히거든요. 익히는데 이제 처음에 한 센 불에서 한 12분 정도 하다가 이제 막 그때 추가 좀 돌면은 이제 그 불을 좀 낮춰서 한 18분 정도 해서 근데 총 저희가 하는 시간을 보면 한 3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약재가 충분히 우러나고 오리의 뼈가 연해질 때까지 40분 정도 푹 삶아주는 것이 정석. 오래 끓이는 만큼 국물은 깊고 진해진다. 오리 백숙이 완성되면 뚝배기에 따로 옮겨 담은 후 산낙지와 랍스터를 통째로 올려준다. 고급 해산물의 대명사인 전복도 한 자리 차지하게 하고 산양산삼으로 마무리하면 임금님 수라상에서나 봄직한 최고급 요리가 탄생한다. 맛이 이제 좀 조화롭게 잘 어우러져야 되는 부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재 십전대부 약재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양 냄새가 많이 날 거야 했지만 실제 이제 바다에 나는 이런 좋은 재료를 넣어서 그 약재의 시원한 맛을 더했기 때문에 맛을 드셔보시면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오리 기름의 느끼함과 약재의 쓴맛을 덜기 위해 싱싱한 해산물을 곁들인 것은 그야말로 신의 한 수. 각기 개성이 강한 재료들이지만 맛의 균형을 이루며 하나로 어우러지는 맛이 일품이다. 탕이 끓을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밥 지을 준비로 바쁜 권우진 원장. 여기선 밥에도 산양산삼이 기본으로 들어간다. 먼저 강낭콩과 서리태 등 10여 가지의 잡곡을 밥솥에 넣고 말리지 않은 생연잎으로 덮어준다. 그 다음 연근을 얇게 썰어 올린 후 적당량의 물을 붓는다. 이대로 안 치면 돼요. 네, 이래서 이제 안 치는데 이제 안 쳐서 이제 되면 또 이제 연잎에 이제 안에 있는 연잎을 가지고 이제 밥을 싸서 거기에 이제 산삼과 다시 한번 더 찔 겁니다. 여러 종류의 잡곡이 들어간 만큼 오래 끓이고 여러 번 쪄내야 하는 연잎밥. 슬로우 푸드 그 자체다.
연잎밥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좋은 효능을 첨가하기 위해서 이제 산양 산삼을 이제 같이 해서 만드는데 이 연잎밥이 찌는 과정이 보통 한 2-3번 정도 하기 때문에 아주 정성이 들어가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극정성으로 지어낸 연잎밥. 뜸이 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먹기 좋게 덜어내는데 먼저 연잎을 펼친 후 그 위에 잡곡밥을 적당량 담는다. 그 다음 연근과 은행, 자세, 산양산삼 뿌리와 잎까지 함께 올린 뒤 연잎으로 정갈하게 감싸주면 된다. 말 그대로 저희가 이제 정성이 들어가야지만 음식이 저는 맛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음식 자체가 이제 건강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렇게 조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 우리가 손맛과 정성과 다 합쳐서 이렇게 이제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약초로만 알고 있었던 산양산삼의 화려한 변신. 양산이 자랑하는 또 하나의 건강 밥상이다. 특히 랍스터 오리 해신탕은 육해공에서 가장 귀하다는 재료만 엄선해서 넣었다. 양산 지역의 특산물 중 하나인 딸기를 이용 산삼과 함께 무친 샐러드도 상큼함과 알싸한 맛이 남다르다. 밥상의 하이라이트는 누가 뭐래도 연잎밥. 음식이라기보다 하나의 예술작품 같은데 잡곡밥과 산양산삼, 연근이 조화로운 맛을 내며 영양까지 든든히 채워준다. 이렇게 음식을 이제 자연 음식을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요즘에요. 근데 이제 이런 걸 먹고 이제 먹는 분들이 이렇게 행복해 한다는 거 생각을 하면 참 기분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건강한 음식을 만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이 곧 독이 되어 병을 만들기 쉬운 요즘. 자연에서 얻은 신선한 재료와 만드는 사람의 정성이 가득 들어간 약선 요리야말로 우리들의 몸이 필요로 하는 약이 아닐까? 몸은 지치고 마음의 휴식 또한 필요할 때 경남 양산이 선사하는 건강한 밥상으로 우리 삶의 균형을 되찾아보자. 그 음식을 먹어서 한 달 후에나 3개월 후에 몸이 좋아서 왔을 때 그때는 정말 기분이 이름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그때 용기가 더 생기는 거죠. 아, 정말 이런 음식을 먹고 이분이 이렇게 좋아졌을 때 그러면은 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가 좀 더 연구를 해서 더 약이 되는 음식을 만들어 보자. 저는 산 그날까지 저는 칼을 놓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연구하자. 연구해서